자, 춘추 시대에서 이제 전국 시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 춘추 전국 시대에 그 특히 그 공자 뭐 이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 할 게 남아있는데 그 전에 이 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 주로 주 무기가 칼이었잖아요. 칼과 창.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이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이 통치자들은 단단한 칼, 단단한 창 이걸 만드는 것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관장과 막야라는 이거를 유튜브에 검색해 봤더니 이거 강의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. 다만 이제 그 전쟁 관련 그러한 그 게임, 그거는 관장과 막야의 칼이 나와요.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오나라 이야기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월나라를 이야기했어요. 그래서 이 월나라 시대 있고 초나라가 있죠. 초나라가 있는데 이 월나라에서 오나라한테 칼을 3개를 바쳤다고 그랬죠. 그때 이제 세 자루의 보검,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검을 보내는데 세 자루의 칼 이름이 뭐냐면 어장, 경영, 담로. 말 좀 이상하죠. 우리가 이제 뭐 고기 잡는 어장이 아니라 이름이 그래요. 한자냐 쓰진 않은데 어장, 경영, 담로 이 3개의 칼을 줍니다. 그런데 어장이라는 이 명검은 오왕요를 죽이는데 사용을 하고요.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. 요임금. 그 다음에 경영은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합녀하고 그 딸하고 밥을 먹다가 생선 절반을 먹고 주니까 딸이 자살해버렸다고 그랬죠. 그 앞에 전편에 이야기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딸을 달리기 위해서 딸을 그 무덤에 같이 부장품으로 넣어준 칼이 경영입니다. 고유명사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데 뭐 칼 이름에 이렇게 이름이 고유 이름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옛날에 이 칼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담론은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었죠. 합녀가 무도함을 이제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니까 칼이 위나라에서 초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. 이제 가버렸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오나라 입장에서는 초나라에서 이 칼을 훔쳐간 것이다라고 봐서 싸움을 이제 걸어서 실제로 이제 초나라를 막 이 공격을 하죠.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담노라고 하는 이름의 칼이었다. 이 3가지 이 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오나라에서 이런 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올나라에서 보내준 3개의 보검 위에도 그때 칼에 관한 장인,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간장이에요. 이름. 그래서 한자를 좀 써놨습니다. 이름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간장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장을 시켜서 2자리의 보검을 더 만들게 해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간장하고 누구냐면 부인이 막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간장과 막야가 한꺼번에 이제 같이 일을 하죠. 일을 하는데 그 칼을 만드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. 잘 되질 않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제물로 우리 뭐죠? 우리 그 에밀레종인가요? 그때도 뭐 어린애를 그 끓는 센 물에 뭐 사람을 넣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이 보금을 만들 때 잘 과정이 순조롭지 않으니까 사람을 거기다가 희생을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여기에 마귀아가 거기에 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일부 책은 마귀아가 손톱하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거기에 불소로 던져 넣어져 가지고 그래도 순조롭게 이 2자루의 복음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간장과 마귀아는 이 칼을 잘 만드는 장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이름도 2개가 나오는데 자 운검 뭐죠? 이 수컷이죠. 그러니까 수컷 이거는 자검이죠. 뭐냐 이거는 암컷이에요. 그러니까 칼 이름도 수컷, 암컷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자 운검은 간장이라고 하고 만든 사람 남자죠. 그 다음에 자검은 여성이죠. 그러니까 막야. 그래서
이 남녀의 이름을 따서 운검, 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 칼을 갖다 바치는데 운검이 그래요. 운검을 갖다가 이제 간장이 이 왕한테 가는데 내가 이 칼을 가지고 가면은 나를 죽일 것 같다. 왜냐면 왕은 자기만 그 명검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운검이나 이 간장이나 마개가 있으면 얼마든지 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른 왕이 또 요청하면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죽여가지고 나만 명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면 죽겠구나라고 싶어서 칼 두 자리를 만들었지만 두 자리 다 안 갖고 가요.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작업만 가지고 가고 운검, 이 수컷 칼은 이 부인 마기아에게 맡기고 갑니다. 그런데 이 마기아가 그때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기아가 낳은 아이가 이제 아버지 간장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.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운검이 이 간장이 갖고 가는데 이 자검, 그러니까 운검은 마귀에게 맡기고 이제 자검 요것만 왕에게 바치는데 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간장을 죽여요. 그래서 이때 밑에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 두 자루 위에 또 뭐냐면 왕이 또 욕심을 내가지고 금구, 그러니까 이 금구라고 하는 명검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는 100냥의 금을 주겠다 이렇게 또 현상 광고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구를 만들어다 바치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력하게 상금을 요구해요. 왜 그런 거니? 이 사람은 이 상금에 욕심이 있어서 이 금구를 만들었는데 두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금을 만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보상을 요구한 건 당연하겠죠. 어쨌든 이 이후로 이제 왕은 항상 이 명검을 소지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죠. 그래서 이게 가지고 다닙니다. 그리고 또 뭐냐면 구야자라고 하는 이 장인인데 이 구야자와 이 간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야자가 간장의 스승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 구야자도 세 자루의 복음을 바칩니다. 그 이름이 뭐냐면 용연, 태아, 공포. 좀 이름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. 태아, 공포.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름으로 클때자, 뭐 공포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공포는 아니죠.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칼 이름을 왔는데 용연은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바뀌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칼을 바친다. 그래서 지금 간장과 막야 그 다음에 구야자 이 세 사람 정도가 이제 칼 만드는 명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왕에게 자금을 바치고 간장이 처형당하죠. 그런데 처형당하고 몇 달 뒤에 아들 이름이 척비라고 해요. 척비 또는 미간척을 낳아요. 그래서 이 애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막 놀리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. 그래서 운검을 이제 찾는 과정을 하는데 앞산을 바라보니 소나무 밑에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앞에 소나무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기의 기둥 집 가운데 기둥 그 뒤에 숨겨져 있어서 그걸 찾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. 그래서 어쨌든 이 운검도 명검이잖아요. 이거를 들고 아버지 복수를 하러 가요. 그런데 막상 이 수도에 갔는데 이걸 불안하게 느낀 사람이 뭐냐면 꿈을 꾸죠, 왕이. 그래서 그거를 현상광고로 해. 그 사진 꿈속에 본 사람의 그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을 현상광고 비슷하게 막 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그러니까 수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숲속으로 숨어요. 숨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를 만난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실은 이래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복수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묘수가 있는데 따르겠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묘수냐니까 칼을 나에게 주고 네 목을 나에게 주라. 근데 그 남자를 어떻게 믿고 죽겠어요. 그런데 눈빛을 보아하니 진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칼을 줍니다. 그래서 그 사나이가 들고 와서 이제 임금한테 와서 이 여차차에서 내가 이 당신을 위협하던 이 간장의 아들 들고 있던 운검을 다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. 그래서 차라리 더 저 머리를 이제 여기 이제 이야기 보면은
이 몸은 묻어주고 머리만 가지고 와요. 그런데 머리를 삶아버려라 이렇게 해요. 그런데 실은 머리를 며칠간 삶아도 삶아지지가 않았대요. 그래서 왜 안 삶아지는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위험있게 왕으로서 위험있게 명령을 하면 이게 이제 그 기세가 꺾여서 삶아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왕이 순수하게 내려와서 솥단지를 이제 보면서 머리를 이 척비에 머리를 삼고 있는 솥단지를 보면서 솥을 보면서 호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젊은 저기 검은 옷의 사나이가 왕의 머리를 쳐버려요. 그래서 왕의 머리도 솥에 빠지고 그렇죠. 그 다음에 둘이 막 싸우죠. 그러다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솥단지에 있던 이 척비의 머리와 왕의 머리가 서로 막 싸우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7일째 바닥에 가라앉아서 다 이제 머리가 물러 터지는 거죠.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과정에 척비 머리가 다시 둘로 나눠져가지고 세 사람이 싸우는 형국이 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니까 7일째 머리를 삶으니까 그래서 같이 3등분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잖아요. 임금도 그렇고 척비도 그렇고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 묘를 묻어주는데 그거를 사막묘라 한다. 이 사막 새 임금의 무덤이다. 그런 뜻이죠. 그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 옛날 시대에 그만큼 이 얼마나 훌륭한 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대세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검에 관한 이 역사 그거를 좀 야사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풀어봤습니다. 한번 그냥 흘려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이런 생소한 이름들 있잖아요. 어장, 경영, 담로, 용연, 태아, 공포,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간장과 막야, 그 다음에 구야자. 특히 간장과 막야 이 두 사람은 칼에 관한 그 당시 최고의 명인이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해서 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